자,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죠. Let's go. 자, 먼저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 이를 중력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력장 내에서 물체가 등가속도 하는 상황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자, 다시 야구공이군요. 이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이렇게 가속될 때 물체에는 m 곱하기 g만큼의 중력이 작용합니다. 이를 뉴턴 제2법칙에 적용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즉 가속도와 g인 운동을 하죠. 이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중력 가속도 g로 일정하게 가속하는, 중력에 의해서만 물체가 아래로 이렇게 가속하는 이러한 운동을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롭게 떨어지는 운동이라는 뜻이죠. 자, 그럼 얘네들을 분수하기 위해서 등가속도 운동 공식 이 세 가지를 한번 적용시켜 볼 텐데요. 첫 번째 이런 식이 있었고요. 두 번째 이런 식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 둘을 연립하여 이런 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을 한번 적용시켜 보죠.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이 녀석들이 방향을 가지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방향을 결정지어 줘야 됩니다. 임의대로 아래를 플러스, 위를 마이너스로 한번 설정해 보죠.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공식은 물체가 이만큼 h만큼 떨어졌을 때의 속력 v로 해서 대입을 해보면, 처음에 물체는 정지해 있었기 때문에 v0는 0이 되고요. 물체의 가속도는 자유낙하 운동이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g, 즉 플러스 g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v는 gt라는 형태로 바뀌게 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식은 마찬가지로 v0가 0이었기 때문에 이 항은 없어지고요. 이 a는 플러스 g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랫방향으로 이동 거리 h는 2분의 1 gt 제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식은 v0 항이 날아가고 이 a 자리에는 플러스 g가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되겠네요. 이게 바로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의 운동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상황은 좀 복잡합니다. 공을 위로 던져서 멈췄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지는 상황을 표현해 보도록 하죠. 공이 위로 올라가려면 초기에 윗방향으로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v0라는 초기 속력을 가지고요. 이번에는 위를 플러스로 두고 아래를 마이너스로 두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에 작용하는 가속도의 방향은 아랫방향으로 g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마이너스 g가 가속도가 되겠군요. 그래서 이 공이 기준으로부터 얼마만큼 높이 올라갔을 때 그때 높이를 h라고 두고 이때 속력을 v라고 두죠. 자, 마찬가지로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이번에는 v0가 그대로 살아있고요. 그 다음에 이 a가 마이너스 g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이런 형태로 변화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은 이 v0 값이 그대로 살아있고 이 a가 마이너스 g로 또 바뀌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바뀌겠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식은 이렇게 마이너스 g만 들어가서 이런 형태가 되겠군요. 그래서 높은 곳에서 그냥 가만히 놓은 물체와 위로 던져 올린 물체 둘 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만 식은 약간 이렇게 변형이 된다는 거. 주의해야 될 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계속 유념하면서 식을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 상황들을 그래프로 그려볼 텐데요. 먼저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이렇게 VT 그래프는 일정한 기울기를 가지는 그래프가 되고요. 기울기는 곧 가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경우엔 g 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때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것은 낙하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그래프로 표시해보면 이렇게 2차 곡선 형태를 그린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특정한 점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물체의 순간순간의 속도를 의미한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자, 다음은 위로 던져 올린 물체를 볼까요? 자, 일단 VT 그래프를 보면 초기 속도가 있습니다. 이 초기 속도를 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점점점 느려지죠. 그리고 어떤 순간이 되면 속도가 0이 되는 이런 지점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부터 속도는 마이너스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마이너스의 방향이 아까 아랫방향이었죠. 물체가 아래로 떨어진 걸 의미를 하는 거죠. 이 경우에도 기울기가 의미하는 것은 가속도로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아랫방향을 마이너스로 잡았기 때문에 가속도가 마이너스 g, 즉 기울기도 마이너스 값을 가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따 한 가지 더. 최고점에 도달하는 시간을 t1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t1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식에서 꼭대기에서는 v가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식은 이런 형태로 바뀌게 되고 t1은 g분의 v0라는 거. 초기 속도를 v만큼 가지고 있고 1초당 g만큼씩 줄어들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난 뒤에는 물체의 속력이 0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변이 시간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물체는 처음에 빠른 속도로 올라가다가 점점점 느려집니다. 즉 기울기가 작아지죠. 작아지다가 꼭대기의 위치를 딱 하게 되면 속도가 0이 됩니다. 즉 이 접선의 기울기는 0이 되는 거죠. 바로 이때가 이 물체가 최고 높이 올라간 높이 h가 되겠네요.
이 시간이 지난 뒤부터는 물체가 아랫 방향으로 이제 마이너스의 기울기로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의 시간은 t1, 앞서 구한 것처럼 g분의 v0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물체가 운동하는 것을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내는가가 가장 먼저 중요합니다. 그 그래프를 이해한 다음에 이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자, 이번엔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자, 이 야구공을 이번에는 수평으로 이렇게 초기 속도를 두고 던진 겁니다. 그럼 야구공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겠죠, 중력에 의해서. 그럼 이때 이 야구공의 궤도를 이렇게 두고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이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할 거냐 하면 수평 방향의 성분과 연직 방향의 성분으로 분리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연직 방향 운동을 분석하기 위해선 여기 오른쪽에서 이렇게 전등을 비췄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그림자가 왼쪽에 생기는 모양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이 포물선 운동하는 야구공의 연직 방향 운동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연직 방향으로는 공의 간격이 점점 넓어지는 것으로 봐서 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는 자유 낙하하는 물체의 운동과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아래에서 이렇게 비춰가지고 위에 생기는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수평 방향으로의 운동을 분석해보죠. 그랬더니 이번엔 수평 방향으로의 공의 간격은 모두 다 같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공이 이렇게 수평으로 던져졌을 때 각각의 위치에서 공의 속도 벡터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 벡터 중에 하나를 이렇게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x 성분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y 성분은 자유 낙하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랫 방향으로 점점 더 빨라지겠군요. 그럼 수평 방향을 정리해보면 가속도는 0이고요. 속도는 초기에 가지고 있던 v0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변이는 v0 곱하기 t로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직 성분을 분석해보면 가속도는 g고요. 이때는 아랫 방향을 플러스로 생각을 한 거죠. 속도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변이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식, 변이에 대한 두식을 연립해서 t를 소거시키면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그래서 x와 y를 보면 포물선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바닥에 도달할 때까지 수평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느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 변이식에서 바닥에 닿는 동안 물체는 h만큼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gt 제곱이 되기 때문에 물체가 바닥에 닿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루트 g분의 2h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이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운동했기 때문에 이 식에 대입을 하여 구해보면 수평 도달 거리는 이렇게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세 가지 현상을 다뤘습니다. 높은 곳에서 가만히 놓은 물체, 그리고 위로 던져 올린 물체, 그리고 수평으로 던진 물체, 이 세 가지 운동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천천히 관련 문제를 풀면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했습니다.